자,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장이 좋은데, 이럴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요즘 매일 시황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 매일 외인은 사고, 매일 개인은 팔고, 매일, 기관들은, 투자자들 예탁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크게 매수를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터졌던 강원랜드발 채권 이제 신용 사태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자금 이제 동맥 경화를 좀 겪었던 증권사들이 당장 이제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하기 힘든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빨리 이제 그 수익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종목들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도, 이제 증권사에 계시는 분도 그 고객 예탁금 이제 고액으로 받은 것들은 많이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과예요. 그 사람들한테, 개인한테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뭐 기관들은 그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외인들은 뭐 꾸준합니다. 오늘 이제 회원님께서 한번 문의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외인이 사실 살 거냐. 저는 개인이 받을 힘이 있을 때까지 살 거라고 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외인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데 지금 던질 수가 없어요. 누가 받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저는 이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더 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락장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하락장을 무려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6월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1년 반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작년부터 올라오고 있고 작년 9월이 저점이니까 아마 1년 3개월 받았다고 치죠. 1년 3개월 받았다고 치고 여기서부터는 상승 파동이라고 봤을 때 10월부터 올라온 거죠. 10월부터 외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저도 그때부터 장이 확실히 외인 주도의 장이 될 거다. 그 당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때 뺏겼던 개인들에게 뺏겼던 외인들의 시장 주도권을 외인들이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 딱 그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1년 3개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1년 3개월 받았다는 얘기는 반등을 하면 이거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간으로 봤을 때 통상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보다 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한 번 더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하락장, 이때 박스피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하락장인 리먼 때를 봤을 때도 역시 한 1년 하락하고 올라올 때는 이게 네모칸 한 칸이 1년이거든요. 한 칸, 두 칸에다가 반이니까 3년 올라왔던 얘기 거의 2년 반. 1년 빠지고 2년 반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박스피 들어갔다가 이때 1년 넘게 올라갔을 때가 삼성전자 잘 갈 때 그렇게 그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일 때 그때 좀 헤맸고 1년 헤맸고 한 1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박스피 정도 1년 갔고 여기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코로나 맞고 코로나 한 3개월 급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 한 1년 좀 넘게 반등하고 오늘 1년 3개월 빠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치면은 제 생각에 2년이 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2년 넘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거를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지난번에 리먼 때도 보면은 급락을 했다가 보시면은 하락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완만해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락할 때는 급하게 빠지고. 통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봐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목을 봐도 이 종목이 정말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맞을 때도 있고 급등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차분하게 올라가다 윗꼬리 내고 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뭐 개파락했다 이러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뭐 하한가 쭉쭉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통상은 하락 각도로는 하락이 더 높고 길이는 상승이 더 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뭐 작년부터 드린 말씀이지만 미국이
불황이 맞나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상방 베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한 10월 11월에 포트폴리오가 많이 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하방 베팅을 한다. 2100 이럴 때 우리가 상승 베팅 열심히 할 때 하방 베팅을 해서 뭐 인버스 이런 걸 사서 그걸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포트를 구성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회원들한테 포트를 구성을 해놓으면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변경을 했을 때도 회원들이 손절을 안 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절이 없는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실제로 손절을 못 치기 때문에 결국 계속 남아요. 그래서 상승이 좀 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장이 좋다 보니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생각보다 지금 장이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장만 보면 우와 잘 올라온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엔솔 지금 보유에서 해제 때문에 이슈가 있으니까 오늘 2% 빠졌고 월요일 아마 더 빠지겠죠. 더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엔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오늘도 보면은 572종목 상승에 294종목 하락입니다. 지수가 0.6% 정도면 꽤 견조하게 올라왔는데도 하락 종목이 적은 쪽은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하락 파란색이 많죠. 그러니까 지수가 좋다고 우리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개별 종목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색깔이 좀 진한 것들이 많이 있죠. 코스피는 거의 없어요. 코스닥이. 이거는 뭐냐면 지수가 받쳐놓고 지수가 좀 되니까 슈팅 나가는 종목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슈팅을 내고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지수 올라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수가 좋고 좋으니까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매매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슈팅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슈팅이 나온 다음에 슈팅이 나온 줄 알잖아요. 근데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세력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연 단위로 준비를 해요. 짧게 준비하는 작업들도 있어요. 뭐 한두 달짜리도 있긴 있는데 통상은 한 1년에서 2년, 통상 최소한 한 2년은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매집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슈팅을 쏟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량들이 다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매집 구간을 건너뛰고 슈팅 구간에 따라 들어가려니까 먹어도 많이 못 먹고 잃을 때는 크게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황의 결은 똑같다. 외인 매수, 개인 매도, 개인 진짜 많이 매도해서 돈들이 지금 털리기 딱 좋죠. 왜냐면은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죠. 전세금 대출,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 올라가고 있죠. 돈은 들죠. 가스비 올라가죠. 공공요금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그럼 개인들이 돈이 없어요. 13조 던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13조 3천억 던졌고, 외인은 12조 3천억 매수, 기관 4천억 매수니까 석 달 동안 4천억 매수했던, 그냥 계속 매매만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의 시황이고, 그리고 테마가 빨리 돌고 있고, 금리 인상 계속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끌고 올라가지 못하고 일부 순환매들이 계속 돌고 있는 장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원방향, 원사이드하게 상방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이 있는 게, 일단은 엔솔 보유예수 물량 계속 나올 것이고요. 오늘 리플 빠졌죠.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31일부터 2월 1일까지인데 금리 인상 발표는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고 지금 제가 페드 레이트를 아까 좀 찾다가 말한 개인 순매수 지금 제가 검색을 했는데 1위가 곧버스입니다. 아직도 곧버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페드 와치 한번 오랜만에 봐볼까요? 페드 와치 안 본지도 좀 오래된 것 같네요. 페드 와치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일단 대부분 0.25 제가 근데 작년 10월인가 11월 때 말씀드린 금리 인상 그대로 가죠. 그 당시에 75bp 인상하고 50bp 하고 올해 첫 금리 인상 25bp 할 거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당시 컨센이 뭐 75, 75, 50 뭐 별별 컨센이 다 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페더레이츠 이번 2월 1일 날 금리 인상 25bp 인상이 98%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 회원님들도 물어보셨어요. 옛날 이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클릭해 보시면은 미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치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고 한 10월인가 9월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당 2월 1일 날 클릭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0.5%가 제일 높았어요. 보시면은 한 달 전이 25bp 인상이 59%, 50bp 인상이 40%잖아요. 이게 한 서너 달 전에는 이게 70%, 80%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문가님 25bp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월가에서는 50bp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상이 바뀔 거냐?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거다. 지금 왜냐면 원자재 가격부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킹달러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엔화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던 시절이었고 전쟁이라는 외부적 리스크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적응이 되는 시장 적응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예측치는 50bp였지만 나중에 내려갈 거다. 그래 내려왔죠. 아마 이번 금리 인상 25bp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 금리 인상 시기가 3월 23년 3월 22일이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거 거꾸로 읽으시는 겁니다. 숫자는 23년 3월 22일인데 그때의 지금 페더레이츠의 타겟 레이츠가 25bp 인상이 일단은 유력해요. 저는 25bp 지금 제 마음은 25bp가 반이고 0%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반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둘 중에 만약에 누군가 와서 나한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금리 지금 84%로 25bp 인상인데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미국이 호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만 호황이고 전 세계가 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유럽 죽고 우리나라 죽고 그래서 전 세계 경기를 망가뜨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한 3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왜냐면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엔솔 보호예수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나올 것이고 큰 이슈가 춘절 동안 쉬었던 중국과 대만 시장 다시 개장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상승분을 우리도 이제 설 연휴 때 상승을 이번 주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며칠 몇 거래 3거래 있었어요. 수목금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수목금 3거래일입니다. 우리 화요일까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 우리 계속 방송에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갔다 그랬는데 수목금 3거래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열리면은 이 상승분을 다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한 5%는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이 중국 때문에 떠밀려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변동성도 좀 있을 거다.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변동성이 있었던데 항상 대도는 무문이다. 확실한 종목들을 가지고 끌고 간다면은 충분히 장기로 끌고 가야 되고 지금은 장기로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기본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